22년의 사랑이 사라진 날,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저 혼자였습니다. 통장 잔액 0원. 22년을 함께 모은 돈이 단 80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60살, 저도 60살. 38살에 늦게 만나 2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 없이 오직 둘만의 노후를 준비하며 살았죠. 그런데 그 돈을 가져간 건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20살 어린 여자에게 전부 다 줘버렸더군요. 평생 성실했던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성공하고 나서 변한 겁니다. 우리가 가난할 땐 성실했던 남편이 돈을 벌기 시작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38살 때였습니다. 남편도 같은 나이였죠. 그때 남편은 건설 현장 감독이었어요. 새벽 5시면 현장 나가고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면 남편은 시멘트 가루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들어왔어요. 고생했어. 오늘도 힘들었지? 괜찮아. 이것도 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잖아.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 썰고 밑반찬 만들고 밤 9시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하루 벌어서 그날그날 생활비 쓰고 남편 월급은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저축했습니다. 우리 둘이 악착같이 모으면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여보, 우리 언제쯤 집 살 수 있을까? 조금만 더. 5년만 더 버티자. 그럼 작은 집 하나는 살 수 있어.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약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10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작은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전세로 시작했지만 5년 뒤엔 완전히 우리 집이 됐죠. 여보, 우리 해냈어. 그날 밤 남편과 둘이서 빈 거실 바닥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55살 되던 해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0년 넘게 현장 감독으로 일하던 남편이 드디어 자기 회사를 차린 겁니다. 미영아, 나 이제 사장이야. 퇴직금 5천만 원에 제가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보태서 작은 건설 하청업체를 차렸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직원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었고 현장에서 사고라도 나면 배상금 때문에 제 가게 수익까지 다 털어 넣어야 했죠. 여보,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남편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 하청 공사. 6개월 동안 3억을 벌었어요. 그 뒤로 일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직원을 5명에서 20명으로 늘렸고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옮겼어요. 통장 잔고가 처음으로 1억을 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여보, 나 이제 사장인데 작업복만 입고 다닐 순 없잖아. 남편은 백화점에 가서 정장을 맞췄습니다. 100만 원짜리 구두도 샀어요. 뭐, 사장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평생 현장에서만 일했는데 이제 좀 멋내고 싶을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영아, 오늘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 또, 어제도 늦게 들어왔잖아. 사장이 되니까 할 일이 많아. 이해해줘.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핸드폰을 화면 아래로 뒤집어 놓기 시작했어요. 샤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제 말에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기분 탓인가? 뭔가 이상한데 증거가 없어. 그녀가 남편 회사에 들어온 건 작년 6월이었습니다.
이소연 40살. 저보다 20살 어렸죠. 오늘 회사에 새 직원이 들어왔어. 무슨 일 하는 사람인데? 사무보조. 격리일도 좀 하고. 근데 진짜 똑똑해. 젊은 사람들은 다르더라. 똑똑하다. 이상하게 그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소연 씨가 오늘 케이크를 사왔어. 직원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친절하네. 그러게. 인사성도 바르고 일도 잘해. 남편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달 뒤, 여보,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왜? 소연 씨가 업무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대.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기로 했어. 둘이? 응.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했어. 그날 밤 남편은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많이 마셨네? 아, 소연 씨가 맥주 한잔 하자고 해서 40살 여자 직원이랑 둘이서 술을 마신다고? 7월 중순 남편이 출근할 때 처음으로 향수를 뿌렸습니다. 여보, 향수 언제 샀어? 아, 소연 씨가 선물했어. 생일 지났다고. 생일은 3개월 전인데? 아, 그래도 챙겨준다는 게 기특하잖아.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뒤 아침 남편 핸드폰 알람이 울렸어요. 끄려고 폰을 들었는데 잠금 패턴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보, 핸드폰 패턴 바꿨어? 아, 그냥 보안 때문에. 22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꾸던 사람이 갑자기 패턴을 바꿨습니다. 보안? 나한테 뭘 숨기려고. 일주일 뒤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남편이 유독 늦게 들어왔어요. 여보, 왜 화요일마다 늦어? 아, 화요일이 주간 회의 날이거든. 회의 끝나면 직원들이랑 저녁 먹고 궁금해서 남편 회사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주간 회의가 화요일이에요? 아니요, 저희는 월요일 오전에 하는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해.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빨래하다가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커플 코스 15만 원 날짜는 지난주 화요일. 여보, 이게 뭐야? 영수증을 들이밀었습니다. 아, 그거 거래처 사람들이랑 먹은 거야. 커플 코스를 거래처랑? 메뉴가 그게 제일 괜찮았어. 변명이 점점 허술해지고 있어. 우편함에서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7월 5일 여성 의류 매장 48만 원, 7월 12일 꽃집 15만 원, 7월 18일 호텔 레스토랑 23만 원, 7월 20일 주얼리 쇼 85만 원. 여보, 이게 뭐야? 남편에게 명세서를 들이밀었습니다. 뭐? 여자 옷, 꽃, 주얼리. 누구 거야? 아, 그거. 소연 씨 생일이었어. 직원들이랑 선물 사준 거야. 85만 원짜리 목걸이를 직원 생일 선물로. 우리 회사 격리인데 그 정도는 사줄 수 있잖아. 거짓말, 눈을 똑바로 못 보잖아.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저는 처음으로 남편 핸드폰을 봤습니다. 패턴이 바뀌어서 못 열까 했는데 남편이 메모장에 적어둔 걸 발견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폰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응, 고생했어. 내일 또 보자. 네, 내일이 기다려져요. 스크롤을 올려봤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 힘들었어요. 유유, 왜? 무슨 일 있어? 응, 사장님이 옆에 없어서요.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더 올리니까 사진이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듯한 사진. 남편과 소연이 마주 앉아 웃고 있었어요. 테이블 아래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혀 있었습니다. 아, 숨이 막혔습니다. 미영아, 내 수건 어딨어?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아무 일 없는 척 돌아섰습니다. 거기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일이 많아서 그래. 이해 좀 해줘. 매일 늦고 주말에도 나가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잖아. 무슨 소리야? 회사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회사 운영? 여자 만나는 게 일이야? 어머, 여자? 소연 씨 말이야. 야, 그냥 직원이야. 직원한테 85만 원짜리 목걸이를 사줘? 그리고 직원이랑 손잡고 카페를 가? 나 다 봤어. 내 핸드폰 봤어? 너 지금 내 사생활 침해하는 거야.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22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것도 믿지 못해? 내가 바람 피울 사람으로 보여? 지금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된 거야?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며칠간의 냉전 후 다시 다퉜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뭐가 문제야? 당신이 문제지. 매일 밤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집에 없고 그러니까 일이 많다니까. 왜 자꾸 의심해? 의심할 만하니까 의심하지. 카드 내역 봤어. 여자 옷, 꽃, 주얼리. 이게 일이야? 너 지금 나 감시하는 거야? 카드까지 확인하고. 이게 부부야? 감옥이지. 당신이 먼저 거짓말했잖아. 화요일마다 회의 있다면서 회의는 월요일이라던데? 그건 남편이 말을 못했습니다. 당신 그 여자 좋아하는 거지?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미영아, 응,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무슨 생각? 우리 관계에 대해서. 설마 며칠만 집 나가 있을게. 혼자 생각 좀 하고 싶어. 그래.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막지 않았습니다. 막아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있다가 올게. 응. 쾅. 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이 반 이상 없어졌어요. 책상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 전부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아니구나. 진짜로 나간 거야. 2주 뒤 지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남편 SNS 봤어?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링크를 눌렀어요. 남편과 소연이 손을 꼭 잡고 웃으며 찍은 사진. 배경은 바닷가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며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새로운 시작. 우리 22년은 뭐야? 나는 뭐야? 남편 명의 통장은 가져갔지만 제 명의 통장은 아직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도 있었고요. 은행에 갔습니다. 고객님, 어제 800만 원 출금되셨네요. 제가요? 아니에요. 본인 명의 카드로 출금됐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서 돈을 빼가고 있었던 겁니다. 공동명의 통장도 확인 부탁드려요. 직원이 통장을 조회했습니다. 고객님 잔액이 0원이네요. 지난 3주 동안 이소연 명의로 7천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7천만 원. 우리가 22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22년을 악착같이 모은 돈을 3주 만에 그 여자한테 다 줬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해. 저 여자가 누군지, 뭐라는 사람인지. 남편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소연이 나타날까 해서. 오후 4시쯤 소연이 회사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채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소연은 택시를 탔고 저도 택시를 잡아탔어요.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소연이 내린 곳은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소연은 혼자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어요. 10분 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꽃을 건네며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저게 우리 남편 맞나? 22년 동안 한 번도 내게 꽃 사온 적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은 친밀하게 대화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웃었고 소연은 남편 손을 잡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들고 왔을 때 소연이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 카드를 자기 가방에 넣었습니다. 카드까지 갖고 다니는구나.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어요. 주차장에서 남편이 소연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어요. 지금 울면 안 돼. 끝까지 봐야 해. 두 사람은 남편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또 택시를 잡아탔어요. 저 차 따라가 주세요. 차가 도착한 곳은 낯선 주택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어느 빌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빌라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1시간. 두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같이 사는구나. 다음 날 그 빌라 주소를 메모해두고 근처 부동산에 갔습니다. 혹시 이 주소 집 누가 사는지 아세요? 아, 거기요? 한 달 전에 계약했어요. 보증금 4천만 원짜리. 계약자가 누구예요? 이소연 씨요. 젊은 여자분이던데 중년 남자분이랑 같이 왔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돈은 그 남자분이 다 냈거든요. 계약서에는 여자 이름으로 했지만요. 우리 돈으로 계약했는데 집은 소연 명의.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없겠네. 남편 회사 직원 한 명에게 연락했어요. 소연 씨가 정말 회사 격리예요? 격리요? 아니에요. 그냥 사무보조예요. 입사한 지 2달 정도요? 근데 요즘 잘 안 나와요. 사장님이랑 같이 안 나온 지 2주 됐어요. 사실 저희도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둘이 너무 친밀해 보였거든요. 회사 회식 때도 사장님 옆에만 앉고 점심시간에도 둘이서만 밖에 나가서 먹고 모두가 다 알고 있었구나. 혹시 회사 돈은 괜찮아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 돈도 좀 이상해요. 최근 2개월 동안 5천만 원 정도가 안 맞아요. 사장님 명의로 인출됐는데 현장 비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그 공사가 없었어요. 회사 돈까지 대체 얼마나 가져간 거야? 어느 날 집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뒤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가 완전 호구예요. 소연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통장 비밀번호도 다 알려줬어요. 카드도 다 제가 갖고 있고 집 등기권리증이랑 도장도 다 제가 갖고 있어요. 아직도 저 임신했다고 믿어요. 인터넷에서 초음파 사진 다운받아서 보여줬는데 그걸 믿더라고요. 60살 먹은 사람이 그것도 못 알아봐요? 웃기죠? 소연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연 앞으로 다가갔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소연이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영수 와이프예요. 당신이 속이고 있는 그 사람.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임신이 거짓말이라고?
초음파 사진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고? 소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돈 얼마나 가져갔어요? 1억? 2억? 그건 오빠가 알아서 준 거예요. 제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거짓말로 속여서 받은 게 알아서 준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사랑해서 준 거잖아요. 제 잘못 아니에요. 이 여자는 정말. 그럼 우리 남편한테 진심이기라도 한 거예요? 소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진심이요? 돈이 진심이죠.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소연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 바쁘거든요. 그리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남편한테 말해야겠어.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요. 1시간 뒤 답장이 왔어요. 좋아. 어디서 볼까? 우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1달 만이었어요. 남편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찌고 얼굴에 윤기가 났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남편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나 소연이 좋아. 우리 이혼하자. 소연 씨 임신 얘기는 들었어요? 응. 쌍둥이래. 그거 거짓말이에요. 초음파 사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제가 직접 소연 씨한테 들었어요. 오빠는 호구다. 임신도 거짓말인데 믿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소연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우리 통장에서 얼마나 빼갔는지 알아요? 1억 8천만 원이에요. 회사 돈도 5천만 원 빠졌고요. 여보, 당신 완전히 속은 거예요. 아니야. 소연이는 날 사랑해. 알았어요.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 이혼하자는 거 동의해요. 2개월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나야. 집에 가도 돼? 나 완전히 속았어. 1시간 뒤 남편이 왔습니다. 헬쑥하고 눈에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다른 남자랑 있더라.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됐어. 집에 갔더니 소연이가 다른 남자랑 손잡고 나오더라고. 임신도 거짓말이었어. 그게 진짜였다고 생각했어요? 이러면서 웃더라고. 남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소연이가 내 이름으로 만든 폰이야. 갤러리를 열어보니 초음파 사진이 있었습니다. 파일 정보를 보니 포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2024년 8월 9일 소연이 다른 중년 남자들과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1억 8천만 원. 집 담보대출 2억까지 합치면 3억 8천. 다 없어졌어. 미영아, 미안해. 나도 속은 거야. 나도 피해자야. 알아요. 그럼 이해해 줄 수 있어? 아니요. 60년을 살면서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그렇게 믿어요? 20년 넘게 아이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쌍둥이가 생긴다고 의심도 안 해요? 22년 함께 산 아내보다 2달 앓은 여자를 더 믿어요? 여보, 저는요, 당신이 소연한테 속은 것보다 당신이 저를 버린 게 더 상처예요. 22년을 함께 산 아내를 두고 2달 앓은 여자를 택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더 큰 배신이에요. 여보, 응? 저 이혼할래요. 뭐? 미영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안 돼요. 여보, 당신이 소연한테 준 건 돈만이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22년을 부정한 거예요. 저를 부정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당신 뒷바라지하는 인생 말고 진짜 제 인생을요. 집 팔아서 대출 갚고 남은 거 반반 나눠요. 그걸로 끝이에요.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피고소인 이소연, 혐의 사기 초음파 사진 조작 증거,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카페 대화 녹음을 제출했습니다. 3개월 뒤 이혼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고 남은 재산은 반반 나눴습니다. 제 몫은 2천만 원. 22년의 값치고는 너무 적었죠. 반찬 가게는 정리하고 작은 도시락 가게를 시작했어요. 원룸을 얻어서 거기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아침 혼자 일어나서 밥상도 혼자 차렸습니다.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도시락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첫 손님이 왔습니다. 이 돈은 온전히 제 거예요. 4개월 뒤 피고소인 이소연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이소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 하지만 소연한테는 재산이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돈은 다시 벌면 돼요. 저 여자가 처벌받는 게 더 중요했어요.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도시락 가게는 잘 되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쁩니다. 이상하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 삶은 온전히 제 거니까요. 저녁이 되면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어요. 외롭지 않습니다. 22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아내였습니다. 이제는 그냥 나예요. 남편 소식은 가끔 듣습니다. 작은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해요. 그냥 남이에요. 어느 봄날 도시락 가게 앞에 작은 들꽃이 폈습니다. 늦게 피운 꽃도 꽃은 꽃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배신당하셨나요? 괜찮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저는 22년을 잃었습니다. 1억 8천만 원도 잃었고요. 하지만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60살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과거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당신만의 꽃을 피우세요. 늦게 피운 꽃도 분명 아름답습니다.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